저는 결혼 2년 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사연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결혼을 앞뒀던 예비 형님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저와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아주버님의 결혼 발표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주버님은 양면 테이프 생산직 사업을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날카로운 기계에 손을 다치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첫눈에 반한 외과 의사였던 지금의 예비 형님을 만나 끈질기게 고백을 시도한 결과 연인 사이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사업이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예비 형님 집안에서도 결혼을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 갔었는데 기다리길 잘했다며 시댁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의사가 들어왔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 또한 아주버님이 의사인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사람 앞일 모른다더니 누구나 인연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은 평소에도 좋지 않았지만 더욱더 심하게 저에게 함부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하자라며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어디 인사시키기에도 창피해 죽겠다는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모에게 며느리로서 성에 안 찬다 해도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저도 서운한 마음에 불만을 털어놓았었죠. 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지금은 개인 미용실도 자리 잡아 안정적인 생활도 유지하고 있고요. 어머님도 시도 때도 없이 미용실에 오셔서 머리 손질 받으시고 가시잖아요. 가족 전체가 제 미용실에 와서 관리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용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거 가지고 내 앞에서 지금 명함 내밀고 있는 거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것들인데 관리받는 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앞에서 생색을 내려 하고 있어? 더러워서 너희 미용실에 더는 가지 않으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말도 안 하지. 꼴랑 동네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내 앞에서 불만을 터뜨려? 너는 내 막내 아들 데려간 것부터가 잘못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잘난 직업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보단 이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좋고 대단한 거죠. 좋은 말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사람 기 한번 살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있는데 무슨 기를 세워줘? 그랬다간 이미 나를 잡아먹었을 거다. 우리 집안의 오점인 네가 좀 빠져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겐 안 되겠니? 그나들이 의사 며느리 데려오면 분명 결혼 안 한 처자들 수두룩 할 텐데 내 작은 아들과 엮여주면 얼마나 좋아? 아직 애도 없으니 이혼하고 숙려기간 한 달 지나면 서로 법적으로 남남인데 눈치껏 알아서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시댁에서 나왔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시댁 집안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면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에게 막말을 가리지 않고 뱉어대는 시모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처음에 시댁 집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가 남편의 설득 끝에 결혼을 성사시킬 수는 있었는데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이 미용실은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돈 버는 직업이라면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몸을 함부로 놀렸던 거 아니냐고 저를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어이없었던 건 미용실에 갈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와서 관리받고 가셨습니다. 미용을 받으면서도 자기 아들 데려간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관리받으시고 비용 처리 한 번도 안 해줬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베풀면 시모도 언젠간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실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댁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날 크게 상처받은 뒤로 다시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실망이 컸었는지 당분간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곤 제 뒤를 따라 나섰어요. 항상 저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던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지쳐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속 편하게 살자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과 얼굴 마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더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어떠한 연락도 차단하고 있었어요. 잘해봤자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 해도 그게 얼굴을 안 볼 수는 없더군요. 전화를 안 받아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미용실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시모도 저희 부부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 좋았던 그날 하루를 망쳐버릴 정도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 버렸는데 시모의 뒤를 뒤따라 들어온 한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지 몰라 얼떨결에 저도 고개를 숙였는데 시모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형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외과 의사로 일을 한다던 예비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뭔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미용실 안을 살펴보는 시선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새며느리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푸석거린다던데 네가 관리 좀 해줘봐라. 너희들이 하도 연락 안 받고 차단하길래 우리끼리 먼저 얼굴 대면했었다. 어머님, 저는 관리받고 있는 미용실이 따로 있어서요. 여기에서 함부로 제품을 바르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동네 구석에 미용실 하면 안 무서워요? 골목길에 가로등 하나 없어서 딱 범죄 일어나기 좋게 되어 있던데 좀 더 밝은 곳에서 미용실 차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했나? 미용실 용품들도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손님이 이곳에 찾아오긴 해요?
동네 장사라 아줌마 아저씨들 상대로만 벌어먹고 사는 건가?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너무 놀랐거든요. 태어나서 이런 미용실 처음 봐서요. 이러니 어머니 머리가 전부 손상이 됐죠. 제가 가는 미용실에 조만간 모시고 갈 테니 같이 관리 받아요. 좀 비싸긴 한데 한 번 받으면 다른 미용실 못 간다니까요. 저희 그냥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역시 동네 미용실이라 싸구려 제품만 쓰다 보니 내 머리가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됐던 거구나. 이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급이 다르니 내가 받는 대우도 급이 달라지는 거 봐라. 너는 이 미용실 계속 운영할 거니? 돈도 되지도 않는 미용실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다. 여긴 왜 오신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할 말만 하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 기분 너무 좋았는데 지금 전부 망쳤거든요. 예? 말하는 거 봤니? 어른 알길 아주 개똥으로 안다니까. 내가 이런 대우받고 살아야 되겠어? 내 아들과 결혼시킨 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새며느리 얼굴 보여줄 겸 잠깐 틀린 것도 있지만 이번 주말에 그 캠핑 뭔가 그 여행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 너희들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 들렸다. 네? 저희가 왜 거기를 따라가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 알아서들 가세요. 이런 기분으로 캠핑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할 말 끝났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난리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가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너를 데려가는 이유가 좋아서 그런 줄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가 캠핑을 좋아한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잘 가지 못했다고 하길래 이번 주말에 가족들끼리 인사도 좀 시킬 겸 해서 자리에 모이는 거니 너희들도 무조건 참석해라. 너랑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가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 최대한 좋게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직접 움직였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렸다가 괜히 상처받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도록 해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내 아들과 당장 이혼을 하거라. 너한테 부탁이 아닌 통보하러 온 거니 싫다는 말 할 생각 하지 마라. 의사 예비 며느리 한마디에 직접 움직이는 시모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의 차별이 너무 심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형님 또한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미용실에 무작정 들어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돌아간 뒤 짜증이 밀려온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어떤 문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캠핑이냐고 예비 형님의 말 한마디면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열을 올리던 남편은 시모에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저와의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길래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길래 점점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모가 미용실 문을 열며 들어오더니 붉어진 얼굴로 열을 올렸습니다. 너, 내가 몇 시간 전에 뭐라고 그랬지? 웬만하면 좋게 따라가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최대한 목소리 높이지 않고 얘기했는데 내 아들한테 곳에 뭐라고 그랬니? 캠핑을 가지 않겠다고 했었다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평생 인연 끊겠다고 화를 내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동안 내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까지 화낸 적 처음 봤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붙이지 않겠단다.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 정식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 좀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 아들이 이사를 가겠다잖아.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오늘 미용실을 다 때려 부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캠핑 갈 거야, 말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저도 이런 삶 살고 싶은 줄 아세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시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은 어땠는지 아세요? 당장이라도 이 집안과 연을 끊어내버리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받을 또 다른 상처가 생기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속으로 참고만 살아왔던 거예요. 저한테 캠핑을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 것보단 먼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니었을까요? 연락도 없이 무작정 미용실에 들어와서 예비 형님이 원하는 거 들어줘야 한다고 제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상처받을 만큼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없다고요. 그래서 끝내 가지 않겠다는 거니? 내 큰아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감 만나서 결혼 좀 해보겠다는데 뒤에서 밀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 가지 않으려고요.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제가 꼭 캠핑을 같이 가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영업시간이거든요.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았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여기 미용실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마. 이것부터 때려 부숴야 되겠네. 당장 그거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이 사람 미용실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캠핑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일이에요? 최소한 먼저 연락을 하고 미용실에 왔어야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사세요. 남편이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모가 미용실로 오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급하게 회사에서 미용실로 오느라 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었었다면 아마 미용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겠죠. 남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고 시모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예비 형님이 원하는 캠핑에 저희가 꼭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에 결국 저희 부부를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시모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다시는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저 또한 시모가 더 이상 저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랐었죠.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억지로 가게 된 캠핑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캠핑에 오고 싶어 했던 예비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이 병원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조금 늦을 거라면서 먼저 식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예비 형님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예비 형님이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오자마자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부와도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아주버님이 식사를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 시모가 제 팔을 끌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해서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에게 따로 상 차려서 한쪽 구석에서 먹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시 되묻자 시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한 거 저쪽 가서 너 혼자 찌그러져 먹으라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무식한 너랑 우리 예비 큰며느리가 겸상해야 되겠냐고. 너를 여기 부른 이유는 음식 준비 때문에 부른 거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얼굴 맞대고 식사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내 아들한텐 속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댄 뒤에 간단하게 먹을 거 챙겨서 저쪽 구석에서 대충 먹고 후식이나 준비하고 있어라. 이 자리 주인공은 우리 외과 의사 예비 며느리지. 네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라. 그냥 옆에서 시키는 거 수발만 잘 들으면 된다는 말이야. 대충 알아들었으면 어서 가서 상 차리는 거 도와줘라. 정말 끝까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저를 캠핑장에 억지로 데려온 이유가 일 시켜 먹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귀찮은 음식 준비 전부 혼자 해야 되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저를 데려온 거였냐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에요? 사과하셨을 때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아픔을 주네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제가 시모의 말에 반감심을 품으면서 화를 터뜨리는 순간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옆에 있던 국자로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시모의 행동에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제 입을 틀어막더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캠핑 끝나면 머리털 전부 뽑힐 줄 알라며 시모에게 대들었다고 저를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 또한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국자를 빼앗아 얼굴에 휘두르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진 상태로 시모와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공용 주방으로 예비 형님이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를 찾고 있었다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접시에 담은 음식을 먹으면서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접시에 담겨있던 고기를 시모의 입에 넣어주면서 음식이 맛있다고 자리로 돌아가서 식사하자며 시모에게 팔짱을 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이 공용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또다시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자며 시모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저를 지켜보던 남편은 걱정이 됐는지 차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한테 얘기한 뒤 돌아오겠다고 하길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저는 그 사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좀 보고 있었어요. 시모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했었죠. 아주버님이 캠핑 장소를 정했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래식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선 화장실 공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공용 화장실이 2개밖에 안 돼서 기다리는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칸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어요. 화장실이 급해 휴지를 챙겨오지 못했다면서 볼일이 끝나면 휴지 좀 달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휴지 좀 빌려달라는데 왜 말이 없냐고 화를 냈어요. 저기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저기요. 지금 볼일 보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나시면 휴지 좀 잠깐 빌려주세요. 급하게 들어오느라 챙겨온다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 여긴 어떻게 된 게 화장실 안에 휴지도 없는 거야? 제 말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도 제가 쓸 만큼만 챙겨와서요. 어머님 드릴 정도의 양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화장실에서 나가도 챙겨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아까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여기 냄새도 지독한데 언제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야? 휴지 갖다 주는 거 힘든 것도 아니잖아. 힘든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이 볼일 본 그 냄새를 제가 맡아야 한다는 게 힘든 거죠.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럼 전 이만 볼일 끝났으니 먼저 나가볼게요. 저기요. 안에서 볼일 보시는 분 죄송한데요.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런데 좀 더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나을 것 같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캠핑장을 어떻게 알아봤길래 이런 곳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저기요, 일단 해결을 전부 못 하셨더라도 중간에서 끊어주면 안 될까요? 지금 간략근이 더는 버틸 수 없는지 풀려버렸어. 그래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예비 며느리니? 아, 나 여기 있다. 지금 볼 일이 끝났는데 휴지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 가서 휴지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럼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저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예비 형님이었구나. 저는 또 누군가 했네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들어주셔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제 말을 제대로 대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전에 공용 주방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머리 맞는 거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예비 형님이 몰래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진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괜히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했었거든요. 원하는 게 진단서인가? 그거 내가 끊어줄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문 좀 열어줘. 부탁할게요. 그리고 공용 주방에서 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법적 증인 필요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는 옆칸에서 저에게 휴지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예비 형님이 머리를 문 앞에 조아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얻었던 상태라 나을 것 같다는 예비 형님의 말에 볼일을 끝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예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작은 비명 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관략근이 풀려 버렸는지 이미 바지에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예비 형님은 공용 화장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면서 휴지를 다 썼다며 저에게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하길래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캠핑장으로 돌아와 휴지를 챙겨 공용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던 포클레인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공용 화장실을 못 봤는지 그대로 밀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두 개의 공용 화장실이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화장실 안에서는 시모와 예비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문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쓰러져 버렸던 상황이라 시모와 예비 형님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공용 화장실이 쓰러지면서 바닥으로 악취나는 분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포클레인 운전기사는 공용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시모와 예비 형님을 꺼내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돌렸고 그렇게 겨우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은 온몸에 분뇨를 덮은 채 살려달라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캠핑장 사장님과 포크레인 운전기사는 물호수를 이용해 두 사람 몸에 붙어있던 분뇨를 씻어낸 뒤 겨우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 냄새가 온 캠핑장에 진동을 했어요. 급하게 캠핑장 사장님이 죄송하다면서 악취를 참으면서 두 사람을 부축해 샤워실로 데리고 가는데 아주버님이 그런 예비 형님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뺨을 맞은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했고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결국 그날 두 사람 모두 샤워실에서 분뇨를 씻어낸 뒤 캠핑장 이용 결제 금액에 대해 환불을 받고 추가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화가 잔뜩 났는지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제가 휴지를 바로 주지 않았던 점에 대해 분노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저는 예비 형님이 했던 약속과 제가 캠핑장에서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공용 화장실에 빠졌다는 건 저희 가족들 외엔 아무도 모르던 일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았던 예비 형님은 제 편에 서서 시모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언과 진단서까지 끊어 주었습니다. 농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제기할 거고 그리고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미 남편과 이사 계획 세웠고 제가 운영하던 미용실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새 삶을 살려고요.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똥통에 처박혀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의 악연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이 제 속을 조금이라도 후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에 살고 있는 46살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명절날 밥 한 끼 하러 온 엄마를 대한 시모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땀 흘리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죠. 둘 다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 딸 하나 낳아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맞벌이 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뒤에서 언제나 아낌없이 챙겨주시던 엄마에게 남편도 항상 감사해하며 사이로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대우는 저희 집안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노력한 세월만큼 시부모님께서도 알아주시길 바랬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나 손주를 안겨드렸을 때나 항상 얼굴에는 심술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듣게 된 이후부터 시부모님을 대하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닫히게 되었고 오랜 시댁 세월만큼 마음의 골이 깊어진 저와 남편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형이랑 똑같은 대우를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른데 한 달에 얼마를 달라고요? 왜? 내가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건데 받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너희들이 벌어들이는 월급의 일부분을 생활비로 주고 있지만 너희 아빠랑 내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서 좀 더 달라는 게 잘못된 거니? 둘이서 벌 만큼 벌고 있잖아. 형이 주는 생활비로도 충분한데 저희까지 같이 드리고 있으면 솔직히 광고 아닌가요? 뭐든지 적당히 하셔야죠.
그래서 주기 싫다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사지멀쩡하게 잘 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이야? 감사한 줄 알면 그만한 대우를 해달라는 건데 적당히 하라고? 너희 큰형은 군말 없이 생활비도 올려주고 큰며느리가 용돈도 개인적으로 따로 챙겨주는데 너는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고작 적당히 하라는 거야? 이런 것도 전부 다 작은 애가 시킨 거지? 네가 나한테 이럴 순 없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부터 한 번도 살갑게 대해주신 적은 없으셨으면서 돈은 바라고 싶으세요? 엄마가 저희한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장모님은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살고 계시던 집을 처분하시고 지금까지 옆에서 손주 돌봐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더 많은 것들을 도와주지 못해 항상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 장모님의 과분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뭐라도 더 해드리려고 자진해서 몸이 움직이는데 엄마는 어떻게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손부터 내밀면서 돈을 요구하세요? 지금 받고 계신 돈도 안 받고 싶으신 거예요?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시모가 원하는 걸 저희한테 얘기하자 남편은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다가 더는 시댁에 오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방 안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는 남편이 난리를 치면서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오자 화가 치미셨는지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얼굴 안 봐도 되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남편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더니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시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까지 끊게 만든 여우 같은 여자라고 평생 마음에 상처로 남을 말을 서슴없이 뱉으셨네요. 남편은 더는 듣고 싶지 않다며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분을 삭히려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시길래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엄마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럴 수 있냐며 한숨을 내쉬었고 엄마는 사위를 위로해주고자 주방에서 안주거리들을 만들어 상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그동안에 서러웠던 감정이 북받쳤는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참 동안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지냈었는데 바쁘게 일하던 어느 날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웬만해서는 연락을 안 주시는 분이라 당황해서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아무리 시댁과 발을 끊었다 해도 나랑은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 설마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건 아니었지? 내가 연락한 건 이번에 시부모님께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가족이 함께 있으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선에도 같이 움직이길 원하는 거냐고 슬쩍 여쭤보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 그럼 무슨 뜻이겠어. 같이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시는 거잖아. 시간도 꽤 지났고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으신 것 같아. 올 수 있지? 글쎄요. 제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소연 아빠 의견도 확인을 해봐야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퇴근하고 저녁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오래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더 오래 끌어봤자 좋은 거 하나 없어. 마음의 골만 깊어질 뿐이지. 내 생각에는 이런 건 동서가 중간에서 먼저 다리를 연결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 서방님이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 했을 때 동서는 대처를 잘했어야지. 당시에 서운한 감정이 있었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무책임한 것 같아. 며느리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해야지. 서방님이랑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형님은 처음부터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에서부터 강제성이 묻어나오고 있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왔는지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와서 잘못했다고 빌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형님의 전화 한 통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퇴근 후 남편에게 형님한테 전화가 왔었다며 모두가 가족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얼굴 봐서 좋을 거 하나 없다며 분명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거니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형님에게 참석은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바로 연락이 와서 받는 순간 수화기를 통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동서,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내 말이 우스운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 동서네랑 시부모님 중간에서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우리 부부만 시부모님 여행 따라가서 수발 들라는 거야? 동서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조용히 얘기했을 때 분위기 파악하고 군말 없이 따라와야지.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런 것까지 사정 봐줘가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생활비도 많이 주고 웬만한 건 시부모님께서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데 동선에는 뭐만 하면 토달고 불만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가겠어? 나도 더 이상 참기 힘드니까 군말하지 말고 이번 가족여행에 참석해. 이건 명령이야. 한 번만 더 내 말을 무시해봐.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형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저희가 형수의 말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 수발 들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굳이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뭘 얻으시려는 건데요? 그냥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저희 부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뒤에서 수발 들어주길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형수는 편하게 여행을 가고 우리가 뒤치다꺼리 다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생활비도 많이 주고 용돈도 따로 주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가족여행 때 수발도 들으려 하지 않고 참석도 안 한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 아닌가요? 형수가 뭘 바라는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굳이 거길 따라가서 기분 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말들 듣게 될 게 뻔한데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해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으니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형수도 저희 가족사에 그만 참견하세요. 남편은 형님에게 있었던 불만들을 털어놓으면서 언성을 높였고 저희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뭔가 기분이 찝찝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잘 살아보겠다며 열심히 두 발로 뛴 것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시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거 최대한 맞춰드리면서 형님네 눈치 봐가며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불평불만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정작 시부모님과 형님네는 그런 저희들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젖먹이 아기 마냥 바라는 게 점점 많아졌고 그에 따른 불만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더욱더 지쳐가면서 벅차기만 했어요. 더는 따라주지 못할 것 같아 힘들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만 보신 시부모님과 형님네 가족에게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결국 모두와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건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렇게 되니 마음도 편해지면서 저희 부부가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네요. 그 전에는 일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시댁 식구들까지 스트레스를 줘서 웃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인연 끊고 살다 보니 어느새 이런 환경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인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더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과 단둘이 오랜 시간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당연히 시설도 좋고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건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건강 좀 안 좋아지셨다고 요양원에 모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엄마를 요양원에서 생활하시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도 편하지 않을 거고 걱정도 많이 될 텐데 굳이 돈 써가면서 엄마를 모신다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었는데 무조건 들어가신대. 절대 고집을 꺾지 않으셔. 우리한테 피해주는 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내 말은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데 당신이 잘 좀 설득해봐. 차라리 당신이 일을 좀 쉬는 게 어떻겠어? 우리도 이제 나 혼자 벌어도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되는데 굳이 당신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기에는 좀 미련한 행동 같아서. 앞으로는 소연이도 당신 손이 자주 필요할 테고 장모님 또한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집안일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래야 모두가 안정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을까? 남편은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모님을 설득시키기 위해 조용히 대화를 진행했고 결국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일을 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일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집안일에 손을 댔고 저희는 주어진 환경에 맞게 잘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없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니? 너는 그동안 셰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내가 꼭 먼저 연락을 해야 받는 거야?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연락 주신 거예요? 소연 아빠는 지금 일 나갔어요.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다. 사람 인연 끊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정말 평생 동안 얼굴 안 볼 생각한 건 아니지? 시간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되면 와줄 수 있겠니? 통화로 대화하는 것보다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다가가는 거니? 시간이 꽤 지난 만큼 다시 관계 회복을 했으면 좋겠구나.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신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하길 원하셨습니다. 시모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섣불리 시댁에 들리겠다는 말을 바로 해드리지 못했어요. 남편과 충분히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얘기한 뒤 전화를 끊었고 퇴근 후 남편과 저녁 식사를 끝내고 시모와 전화 통화를 했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한 이후부터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실 거라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남편의 생각을 꺼내놓았고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고 남편은 부모님께 들어야 할 말이 있어서 일단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던 걸 털어놓았네요. 저도 남편이 말한 얘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란 상태라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하자마자 곧바로 받으셨고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 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시모는 절대 안 된다는 말부터 나오셨을 텐데 그날은 제 부탁을 들어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명절날 시댁에 발을 들이고 말았네요. 시모는 저희 가족이 도착을 하자마자 급하게 마당으로 나오셔서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엄마가 쉴 수 있는 방 하나를 내어 주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어디가 안 좋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엄마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시모는 안 됐다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모의 모습이 적응이 되지 않아 약간의 거리를 두며 어색해져 있는 분위기를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데 형님네가 때마침 시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하셨어요.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는 것 같았고 시모는 저희가 오기 전에 미리 음식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으신 덕에 바로 상만 차리면 된다며 음식들을 내어주셨고 형님과 저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신다던 시모의 비명소리가 주방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급하게 시모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엄마가 시부모님 방에 들어가 계셨어요. 아까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내 방에서 나가세요. 엄마, 방에 얌전히 계시라니까. 여기서 지금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전부 다 치울 테니 이해 좀 해주세요. 살다 치매가 이렇게 심한 사람은 처음 봤네. 나중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싸는 거 아니야? 사돈,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유, 지금 막 밥 먹으려 하는데 이게 무슨 난리야? 이래서는 불안해서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것 같다. 우리 집이 노숙촌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싸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아무리 치매라도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냄새 어쩔 거야? 저희가 치운다고 하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먼저 식사들 하고 계세요. 저희가 깔끔하게 처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들, 네가 왜 사돈이 실수한 걸 처리한다는 거야? 이건 작은 애가 처리해야지. 그럼 지금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도 같이 해왔다는 거야?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요양원에 안 보내고 여태까지 모시고 있으면 어떡하니?
엄마보다 그동안 저희에게 잘 해주셨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주방에 가 계세요. 오래간만에 모인 만큼 서로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형이 엄마 좀 주방으로 모셔주면 좋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어두워지자 눈치를 살피며 모두가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평소처럼 엄마가 바닥에 실수하신 걸 닦았고, 저는 엄마를 부축해 화장실에서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곤 가지고 온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네요. 엄마는 피곤하셨는지 누워 계시려 하시길래 침대에 눕혀드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처리를 끝낸 뒤 주방에 들어가니 모두가 교자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도 빈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으려는데 그 사이 시모가 주방에서 나가셨고 형님이 말을 붙여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를 보자고 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왜 전화를 하셨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 네?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그저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 하셔서 인사드리러 온 것뿐이에요. 생각해봐. 몇 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다짜고짜 돈 좀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내 지갑을 열어주겠어? 도움을 받고 싶어도 기분이 먼저 상해서 안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좋았던 일도 사과도 할 겸 도움도 겸사겸사 받을 겸 해서 얼굴 보자고 한 거지. 그래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게 뭔데요? 형님네가 돈이 많지 저희는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도 별로 안 좋아서 저는 일까지 그만둔 상태인데요. 금전적으로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것도 많이 힘들거든요. 동선의 돈은 필요가 없어. 신용을 원하는 거지. 아버님이랑 우리가 따로 동업을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모자란 거야. 일단 일은 벌려놓은 상태고 대출도 다 받아서 더 이상 자금을 끌어모을 수가 없으니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고 가게를 오픈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 우리 사업에 숟가락 얹게 해줄 테니까 대출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신용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모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유롭게 준비를 하지. 계획했던 것보다 평수를 2배나 높게 잡아버리는 바람에 준비 금액도 2배나 들어가게 되었거든. 여기서 동선회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엄청 날 거라고. 급한 불만 먼저 끌 수 있게 서둘러 도와줬으면 좋겠어. 명절 끝나고 바로 준비해 줄 수 있지? 결국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과는 하고 싶지 않은데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해가면서 저희를 여기에 부른 거였네요. 더 이상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많이 실망했는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일어난 뒤 엄마가 있는 방문을 열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누워 계셨던 엄마가 자리에 안 계시길래 급하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는 집안 곳곳을 살피며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웬만해서는 한자리에 계시는 분이셔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집 반대편에서 남편이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와 급하게 달려가서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할 만한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퇴비 창고에
밥 한 공기와 간장 종지를 올려놓은 작은 독상이 보였고 그 옆에는 시모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퇴비 창고에 우두커니 서서는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그 자리에 앉아 시모가 차려준 형편없는 상차림에 숟가락을 들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엄마가 들고 계신 숟가락을 쳐낸 뒤 밖으로 모시고 나왔네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장모님이 치매 걸리셨다고 퇴비 창고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저 상의에 있는 밥이랑 간장 종지는 뭐예요? 설마 저걸 여기에서 드시게 하려는 건 아니시죠?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럼 밥 먹으면 또 쌀 텐데 내가 그 꼴을 또 파야 한다는 거야?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자 싸는 양만 많을 텐데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해? 그래서 내가 최소한으로 차려준 거다. 이 정도도 신경 많이 써준 거야. 여기서 실수하는 건 큰 문제 없잖아. 저희 엄마가 환자인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분명 전화로도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대우해 주신 건 저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를 부른 이유가 전부 돈 때문이라면서요? 그 사업 망하길 간절히 바랄게요. 여보, 나 이 집에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빨리 해결하고 당장 나가자.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 드린 뒤 차에 모셔다 드렸고 그리고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시모는 저희가 떠나려 하자 안절부절 못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변명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에 다시 들어가 주방으로 향했고 남편은 식사를 하고 있는 교자상을 엎어버린 뒤 낡은 사진첩 하나를 툭 던져 놓았네요. 시부는 버릇없이 무슨 짓이냐며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았고 형님은 바닥에 던진 낡은 사진첩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내려다본 시부의 얼굴빛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풀더니 형님이 들고 있던 사진첩을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시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시부를 바라보며 사진 속에 담겨있는 상황들을 해명하시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사이 시모가 주방으로 달려왔고 시부는 들고 있던 사진첩을 시모를 향해 던졌습니다. 왜 두 분 다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건데요? 설명 좀 해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두 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두 분이서 언제부터였어요? 저희 모두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냐고요? 장모님께서 치매가 오신 뒤로 절대 비밀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시면서 사진첩을 가지고 돌아다니시길래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이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떠나신 장인어른께서 사진 작가인 거 다들 아셨잖아요. 장인 장모님께서 여행하시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 사진첩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들이에요. 누가 봐도 충격적인 장면 아닌가요? 아버지는 형수의 어머님이랑 몰래 손을 잡고 계시고 엄마는 형수의 아버님이랑 몰래 손을 잡고 계시는 장면은 누가 봐도 불륜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해준 것 뿐이라고. 당신이 먼저 사부인한테 다가갔잖아. 뭔 소리야? 나는 당신이 먼저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어른한테 눈웃음 치면서 나한테도 안 부리는 온갖 교태로 아양 떨며 옆에 붙어서 꼬리친 게 누군데? 당신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나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탓을 돌리지 마. 그럼 두 분은 지금 서로 알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라고요. 말도 안 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저희 부모님과 바람 피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 사진들이 진짜라는 거네요? 형님은 경악을 하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부모님을 바라봤고, 아주버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시부모를 바라보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진첩에 있던 양가 집안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사진 때문에 집안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엄마가 치매가 오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평생 밝혀지지 않았을 거고 아무도 몰랐을 사실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할 때부터 시부모의 불륜은 지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며 모른 척하고 있었죠. 자식들만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아빠가 엄마와 여행을 다니시다가 시부모님과 형님네가 여행을 떠났을 때 같은 장소에서 만났었고 양가 집안의 불륜 장면이 사진 속에 찍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불행이 오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었던 게 엄마의 치매로 사진첩은 남편에게 넘어갔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결국 명절날 온 집안이 초토화되면서 형님네 집안과 시부모님의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현재 이혼 얘기까지 주고받은 상태이고 형님네와 시부모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던 동업 또한 파투가 나고 말았네요. 그리고 저희도 그날 이후로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든 걸 다 잃고 두 분이서도 이혼 절차까지 밟고 계시니 온 집안은 두 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무너지고 말았네요. 이러한 상황이 온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네요.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분명 저 말고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어찌됐든 이걸로 시부모와의 인연을 마무리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시모에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갈 곳이 없으니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고 엮이고 싶지도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